네, 오늘은 폼 리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에서 데이터를 담아서 서버에 전송할 때 폼을 쓰죠. 우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글쓰기라던가 또는 글을 수정하는 글 수정하기 또는 삭제 이 부분에 폼이 쓰이고 있는데요. 코드로 보면 리소스의 뷰에 아티클 크리에이트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게 폼이죠. 폼 에디트도 폼, 그 다음에 삭제할 때도 이렇게 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 리퀘스트라는 것이 이 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글 저장하기 같은 거를 보면 아티클 컨트롤러의 스토어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객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 폼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게 이제 폼 리퀘스트라는 겁니다. 매뉴얼에서 보면은 이쪽 밸리데이션의 폼 리퀘스트 유효성 검증 이쪽으로 와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폼 리퀘스트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인증된 사용자가 요청을 실행할 권한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또 하나는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폼 리퀘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권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컨트롤러 안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고 여기 업데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 컨트롤러 안에서 권한도 확인하고 유효성 검증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리퀘스트 요청이 처리하게 하고 컨트롤러는 요 부분만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분리해 주는 겁니다. 자, 폼 리퀘스트를 만들 때도 아티즌을 사용할 건데요. 세일 아티즌 메이크 폴리시가 아니죠. 리퀘스트 이렇게 하면 폼 리퀘스트를 할 수 있고 업데이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리퀘스트 이렇게 하면 요 위치에 업데이트 아티클 리퀘스트가 생겼고요. 앱에 http의 리퀘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요 안에 업데이트 아티클 리퀘스트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 authorize 그 다음에 rules 이렇게 두 메서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authorize는 권한 확인 그리고 rules는 유효성 검사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한 확인하는 부분부터 먼저 옮겨보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요 업데이트 쪽에 이 부분을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사를 해줄 건데 여기가 지금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얘가 폼 리퀘스트 따라가 보면 얘가 결국은 리퀘스트를 illuminate http 리퀘스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서 쓰던 거를 다 그대로 쓸 수 있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 라우트에 있는 라우트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우트 보시면 업데이트 쪽 라우트에 우리가 지금 리소스로 있죠.
우리가 형태는 알고 계시죠? 우리 디즌 라우트 리스트 보면은 지금 어떤 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를 조회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글이 어떤 글이냐, 몇 번째 글이냐,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냐,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라우트 파라미터가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업데이트 쪽 보고 있으니까 얘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라우트 파라미터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this에 라우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티클 하면 요거를 이제 dd로 찍어 보면 위에 제가 수정 가서 저장하기 누르면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 이유는 컨트롤러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원래 리퀘스트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만들어준 리퀘스트로 쓰도록 바꿔줘야겠죠. 그러려면 타입 힌트를 바꿔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아티클 리퀘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는 원래 기본 다른 데서 쓰는 것과 같은 얘는 따라가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리퀘스트는 얘고 저 업데이트에는 이제 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쓰게 되고 스톱 네, 이제 여기를 바꿔줬으니까 다시 해보면 수정 저장하기 하면 이제 dd 찍혀서 나왔죠. 네, 아티클이 바로 나오네요. 요 지금 제가 원래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는 요 36 아우트 파라미터에 있는 36을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아예 36이 아니라 아티클 자체가 가져와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라우트 모델 바인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우트 모델 바인딩을 이미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라우트만 조회해도 아티클 모델을 조회해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은 조회했고 그 다음에 유저도 마찬가지로 유저 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가져올 수 있죠. 그냥 얘를 주석 처리하고 얘를 찍어보면 유저가 잘 나오죠. 유저가 현재 로그인한 유저는 1번 유저.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 확인할 때 유저 모델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잠깐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this user can update this route article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티클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이 유저한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얘를 리턴 해주면 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프레시하고 요거는 현재 테스트 유저
테스트 유저가 작성한 거니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21로 바꾸면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접근 자체가 안 돼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는 없을 텐데, 임시로 풀어볼까요? 임시로, 반대로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를 반대로 하면 막히겠죠, 무조건. 여기 수정 누르고 22를 해보면 네, 이렇게 권한이 없습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에 있던 권한 확인 기능을 지금 리퀘스트 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유효성 검사 또 이쪽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규칙만 요 안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서 얘만 복사해 오면 되겠죠.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똑같이 이 바디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풋은 받아와야 되니까 유효성 검사 통과된 거는 가져와야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도해보면요. 1 저장하기. 네, 잘 저장됐죠. 유효성 검사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려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 되네요. 조금 더 길어야 되나? 네, 255자가 넘으면 유효성 검사에 걸리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업데이트 기능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테스트는 제가 이제 환경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스트를 돌릴 필요까지는 없겠죠. 아티클 컨트롤러 테스트만 돌려보면 네, 전부 다 통과했습니다. 꿀 수정할 수 있다도 당연히 통과가 되죠.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제 나머지도 다 하나씩 해볼게요. 스토어를 그러니까 글 생성하기 쪽을 또 해보면 세일 디자인메이크 리퀘스트 크리에이트 아티클 리퀘스트 얘는 유효성 검사만 해주면 되죠. 유효성 검사만 잘라주고 지워주고 validated 불필요하니까 주소는 없애줄게요. 얘는 create article request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authorize는 기본으로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막히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쓰기 네, 권한이 없죠. 왜냐면 권한이 항상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권한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냥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잘 생성이 됐죠. 글 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에디트 화면에 진입할 때 권한 확인을 하니까 여기도 바꿔주겠습니다. 아티즌 메이크 리퀘스트 에디트 아티클 리퀘스트 여기는 어서라이즈를 해줘야 되죠. 얘랑 똑같은 거를 해줄 텐데 요번에는 조금 다르죠. 다를 게 없군요.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되고, 동작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들어가지고 얘도 테스트를 위해서 로직을 거꾸로 바꿔줘 보면 유저 캠 업데이트가 얘를 아직 안 넣어줬죠. 컨트롤러에서 여기에 에디트 리퀘스트 넣어주고 어서라이즈 빼고요. 그러면 수정 그러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로직을 돌려놓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 삭제죠. 삭제도 세일 디자인 메이크 리퀘스트 딜리트로 할까요? 딜리트 리퀘스트 뭐 딜리트로 해도 되고 디스트로이로 해도 됩니다. 여기에 잘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딜리트 아티클 리퀘스트 다음에 삭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아니고 이번에 딜리트죠. 딜리트가 있겠죠. 목록 보고 삭제.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존의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폼 리퀘스트를 활용해서 인가와 권한 확인과 그 다음에 유효성 검증을 빼봤어요. 요거 두 개는 안 쓰니까 없애버리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번거로운 거 아니야? 막 요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자기 역할, 그러니까 한 가지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코드가 좋다고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컨트롤러가
정말 이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까지만 딱 하고, 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 자체를 뭔가 검사하고 하는 거는 이 요청이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리하면 더 이렇게 코드가 깔끔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게 너무 잘게 자기 역할만 딱 하는 클래스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커졌을 때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고, 지금까지 변경한 게 애플리케이션을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보기 위해서 또 테스트 한번 돌려보면, 네, 잘 통과됐습니다. 100% 통과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 변경 넣은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경 넣은 거 보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기존의 리퀘스트를 쓰고 컨트롤러 내에서 유효성 검증하던 부분을 바꿨고, 대신에 유효성 검증에 통과된 인풋을 받아오기 위해서 validated로 바꿔줬죠.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나머지 로직은 동일하다. 에디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바꿔줬고, 그 4가지 기능에 대한 폼 리퀘스트를 다 작성해 줬습니다. 아까 폼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때 쓰는 이 리퀘스트 객체 혹은 클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꼭 폼으로만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포스트맨이나 다른 클라이언트로 들어올 때 어떤 데이터를 담고 들어온다, 그런 애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활용해 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 생성하는 요청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권한 확인하지 않고 유효성 검사만 해주도록 했고, 나머지 딜리트, 그 다음에 에디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한 확인도 하고 유효성 검사도 하고, 딜리트 같은 경우는 유효성 검사가 또 없었죠. 그리고 에디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